안녕하십니까. 본조정책국장 서기환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농축협 노조 통합에서 이제 사무금융 대상별 노조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대상별 노조로 전환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1월 1일부로 우리의 가맹 조직이었던 사무금융연맹이 해산되었습니다. 상급단체가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노조의 민주노총 멤버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무금융연맹은 해산되었지만 연맹의 지위와 자산은 사무금융노조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금융연맹 가맹 조직 중 대상별 노조로 전환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무금융노조 준비조직으로 편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는 연맹이 해산되었음에도 민주노총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상별 노조 전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였고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상별 노조 전환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위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과 동시에 산별노조를 조직의 방침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가맹조직들의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부분의 조직은 이미 대산별노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사무금연맹도 2011년 이미 산별노조를 건설하였고 이제 그 완성을 목적으로 연맹을 해산한 것입니다. 사무금융노조는 2011년 12월 약 2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하였고 23년 현재 약 5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조를 비롯한 미전환 조직이 전환한다면 사무금융노조는 약 7만 명의 조합원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업종별로 강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금융연맹의 대상별 노조 이행 전략 때문입니다. 먼저 업종별 단일 노조 결성을 먼저 하고 이 업종 노조들의 통합으로 대상별을 완성하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행 전략에 따라 1996년 전국 상호신용금고노조를 시작으로 생명보험노조, 증권산업노조, 손해보험노조, 그리고 전국 농협노조와 축협노조 등 업종별 단일 노조를 먼저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협노조와 농협노조의 경우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다른 노조보다 다소 늦게 통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009년 농축수협통합시도와 그리고 2016년 전국협동조합노조 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협동조합노조는 대상별 노조 이행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제 대상별 노조 전환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산별 노조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고자 동종 업계, 동종 산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뭉친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만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개별 법인인 각 지역 농축협별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아마도 조합장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농협노조, 축협노조를 결성한 것이고 또한 농협법과 농협중앙회를 매개로 전국협동조합노조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한 명의 조합원을 위해서 다 같이 투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이 바로 산별노조이고 이미 우리는 산별노조입니다. 개별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나와 같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는 노조가 바로 산별노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산별노조인데 왜 또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되는 걸까요?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업종노조 또는 소산별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로서의 조직 활동과 체계를 구현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은 것이죠. 그렇다고 작은 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 방침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에는 16개 가맹 산별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대산별 노조를 조직의 방침으로 세우고 산별 조직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산별 노조로의 전환이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산별 노조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농협중앙회라는 공통의 대상도 있고 조합장이라는 대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또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단체 교섭도 하고 투쟁도 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쪽수입니다. 한 명의 노동자는 약할 수 있지만 다수의 직원이 함께하면 조합장과도 맞짱을 뜰 수 있고 다수의 조합이 함께 뭉치면 농협중앙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의 힘입니다. 따라서 8,000명의 전국 협동조합 노조보다 7만 명의 사무금융노조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100만의 민주노총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투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 세지고 직무 스트레스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 노사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농민조합원 눈치도 봐야 하고 손익도 고려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조합장이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해결할 생각이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원을 충원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그런데 인원 충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해 충돌은 노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을 단순히 비용적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노동 존중 농협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축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우리의 노동권이 그 무엇에도 침해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러한 투쟁은 우리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요구가 되어서도 안 되죠.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지켜지고 노동이 존중받도록 해야 우리의 노동도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외친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쟁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금융 대산별 노조와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든든한 우군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국 사무금융노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금융노조에는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무금융노조는 크게 업종본부와 지역본부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업종본부는 우리가 전환할 경우 7개 업종본부로 구성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있는 공공금융업종과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소속된 여수신 업종본부, 보험사들로 구성된 생명보험업종과 손해보험업종본부, 증권사들의 증권업종본부, 그리고 일반 사무직종의 노동자들로 조직된 일반사무업종본부와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업종본부로 구성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무금융노조는 업종본부 체계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본부 체계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중앙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지역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역 중심의 체계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이 전환할 경우 지역본부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노동조합의 지역본부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대산별 노조의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사무금융노조로 전환하면 협동조합 업종본부로 편성됩니다. 사무금융노조에는 우리 노조 이외에도 협동조합 조직이 있지만 일단 우리 노조만으로 업종본부를 구성합니다.
다른 협동조합 조직과의 통합 논의는 전환 이후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려 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지 못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통합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노조만 업종본부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독자적 운영 및 권한을 일정 부분 지켜주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정 운영 권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정책 조직 등의 활동 권한과 사무처 운영 권한도 지금과 똑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무금융노조위원장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이 그 많은 교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금융노조 규약 제70조와 단체 교섭과 쟁의에 관한 규정 제8조를 통해 업종본부장에게 포괄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약 규정에 따라 포괄 위임을 통해 현재 우리의 단체 교섭 구조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 체계는 본조가 사무금융노조 본조로 바뀌는 것 말고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본조 역할은 협동조합 업종본부에서 담당하고 현재의 지역본부, 지부, 지회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동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금융노조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동조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무금융노조의 전환은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은 사라지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8,000명의 조직에서 7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커진 본조는 물리적 지원과 더불어 사무금융노조의 법률원과 교육원을 통해 더 밀접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은 사무금융노조의 규약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 업종본부와 관련된 사항은 협동조합 업종본부 운영규정 및 규칙을 통해 규율됩니다. 이러한 업종본부 규정 및 규칙은 현재 우리 노조 규약 규정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부 규정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조합비는 상승 요인이 발생합니다. 현재 상급단체 의무금은 4,450원입니다. 그런데 사무금융노조로 전환하면 6,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50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합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금융노조는 앞서 설명드린 협동조합 업종본부 구성 및 업종본부 운영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사무금융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노조를 받아들이기 위해 협동조합 업종본부 신설과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 보고하고 논의하였고 그 내용을 8월 24일 우리 노조 전국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우리 노조 간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건을 성안하고 사무금융노조 9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 및 결과는 본조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보고되고 점검할 예정이고 또한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18일 조직 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의 압도적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노조는 도전과 발전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개별 노조와 지역 노조에서 전국 농협 노조와 전국 축협 노조의 소산별 노조를 거쳐 지금의 협동조합 노조로 힘을 합쳐온 단결과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무금융노조라는 대산별 노조 완성을 위해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의 한 축을 지탱하는 구성원으로서 중앙회를 개혁하고 올바른 협동조합을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노조의 대산별 전환은
우리 협동조합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또 한 번의 전진입니다. 동지 여러분, 대산별노조 완성하여 단결과 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갑시다. 투쟁!